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워낙에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가만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안전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중요하게 될 건데,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요소가 아마 속속들이 스며들게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여행이 좀 더 줄어들고 개별 여행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 분명히 20인 미만의 단체가 좀 소규모로 단체를 꾸린다든지 개별 여행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많이 얘기가 나오죠. 디지털 전환.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DX로 보통 표현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DT가 아니라 DX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트랜스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X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게 크로스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제 DX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제 가속화가 많이 있게 되죠. 오늘 굉장히 많은 여행업계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모두가 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다른 디지털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반영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IT 기술을 뭐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은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오프라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디지털에 연동을 시킬 건지에 대한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ESG라고 많이 표현하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단순히 환경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ESG, 뭐 소셜이라든지 사회적 동반 성장 같은 결론적으로는 약간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완전히 확보되진 않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뭐 자가격리는 되지 않더라도 갔다 왔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만약 가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면 현지에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문제, 또 우리나라 인바운드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관광 비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요 확보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관광산업이 완전한 재개를 이루진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재개를 이루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조금은 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역량들에 대한 이런 강의들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 벌써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야, 이 호텔 참 힙하다라고 느꼈었던 호텔이에요. 아마 호텔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 hours 호텔 비키니 베를린이라는 매우 이름이 긴 호텔인데, 이 호텔이 그때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MZ세대를 타겟으로 만들었다는 호텔이었어요. 이 호텔이 먼저 표방했던 게 그거예요. 호텔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생활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호텔에 들어오는 순간 나갈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는 베를린에 와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라는 거 하는 거를 들려주는 거죠. 그만큼 편안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포근하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체크인하는 리셉션이에요. 이 리셉션에 딱 들어갔는데 뭐 보기에도 좀 리셉션 같지 않게 생겼죠. 뭐 자전거도 놓여 있고 막 무슨 카페 같이 생겼어요. 제가 딱 가서 체크인 하려고 여권을 꺼냈어요. 여권 딱 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막아요. 너 여권 꺼내지 말래요. 내가 네 이름을 맞춰보겠대요. 너 미스터 정이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봤더니 그때 아마 얘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외국의 동양 쪽에서. 그러니까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맞추지 않았나 싶었는데, 벌써 그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딱딱한 어떤 호텔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친구처럼 뭔가를 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사실 신선했어요. 이 호텔은 보통 호텔 객실 로비 앞에, 로비에 있는 소파 같은 게 없어요. 이 리셉션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커피숍 같죠? 한 편을 쭉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거 뭐 보라는 거지? 봤더니 이 창 밖은요, 베를린에 있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을 보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와서 동물들 그냥 멍 때리고 보라고. 원래는 호텔을 저렇게 동물원 옆에다 만들면 안 돼요. 냄새도 동물들 냄새 많이 나고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동물들 울음소리가 바로바로 들려서. 근데 냄새는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이런 그런 뭐 기술이 발전해서 많이 없앴고, 그럼 소리에 대한 건 어떡할 거냐? 아니, 소리는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래요. 여기 옆에 바가 있거든요. 이 바 이름이 몽키바예요. 왜냐면은 이 여기 조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원숭이 우리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깍깍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 바에서는 법칙이 있어요. 깍깍 소리 날 때마다 원샷 해야 돼요. 그래서 몽키바예요. 오히려 약간 단점이 될 만한 것들을 훨씬 더 얘네들의 캐릭터로 만들어요. 그리고 역시나 객실에 올라가면은 호텔은 잠만 자는 데가 아니다. 해먹에 걸려 있고 거기서 이렇게 책도 보고 언제나 동물들을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원하는 호텔의 모습인 거죠. 이 호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유머를 담았어요. 물론 그 유머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노잼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얘네 치곤 되게 재밌는 유머들을 해요. 우리 호텔에 가면은 방 앞에다 이렇게 거는 거 있죠. 청소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청소해달라고 하는 거. 보통 Do not disturb, please clean the room 두 개죠. 얘는 25개예요. 거는 게. 25개를 찾아가지고 걸 수 있어요. 물론 25개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녹색은 청소해달라는 거고 빨간색은 청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유머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걸었다고 볼게요. There is a monster behind this door. 호텔에다 그걸 걸면 이 문 뒤에, 객실 안에는 몬스터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나 청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물론 아주 재밌진 않지만 노잼이에요. 예, 근데 독일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호텔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여기 많이 오거든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정크푸드 먹지 않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 굉장히 자기를 생각해서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고요. 헤비하게 먹지 않아요. 독일 하면 소세지잖아요.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뭐 헤비하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맨 위에 가면은 레스토랑이 넨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유기농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식 레스토랑이에요. 스페인 음식 하면은 유명한 거 있죠. 뭐 타파스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먹는 거.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먹는 거를 지향해요.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키니 베를린 바로 옆에는 쇼핑몰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운영을 해요. 근데 쇼핑몰에도 1층에 가면은 이렇게 동물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뭐 당연하지라고 싶지 했지만 이거는 쇼핑몰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도 요새 깨긴 하더라고요. 원래 쇼핑몰에는 창문을 내면 안 돼요. 우리 백화점이랑 카지노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창이에요, 창. 시간 가는지 모르게 해서 도박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쇼핑하라고. 근데 그런 개념들을 깨고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행이 일상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뭔가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많아지는 거죠. 일본 요코하마에 갔더니,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에 갔더니 오산바시라고 하는 여객 터미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객 터미널이 뭔가요? 배 타는 데죠. 그냥 배 타는 데예요. 보통 그 티켓 끊고 배 타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로 들어가면 배 탈 수 있고요. 티켓 끊고 뒤로 가면 배 타는 데예요. 우리도 어디 인천에 가면 인천항이 있고 거기 여객 터미널이 있지만 우리가 관광을 여객 터미널로 보려고 가진 않잖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것들과 스토리를 엮어서 여기를 요코하마에서 꼭 가야 되는 데로 만들어요. 우리도 그런 게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독특하죠. 그래서 계단 없이 쭉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전체적인 요코하마의 항해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공연장과 또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서 꼭 여기는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만 있으면 뭐 사실 갈 일 없으니까 그 옆에 뭐 쇼핑몰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도시재생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여기 개항시대 때 많이 이용했던 창고가 있어요. 빨간 벽돌 창고 해가지고 일본어로는 아카렌카 창고가 있는데, 이 아카렌카 창고가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몰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이 역외터미널이 있는 데를 위에서 바라보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코끼리 코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어로는 조노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꼭 먹어야 될 것, 코끼리 코의 모습을 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엮기 시작해요. 참 별것도 아닌데 그런 스토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공간들을 이렇게 관광의 장소들로 바꾸기 시작하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관광이라고 하는 거를 떠날 때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나 관광에 대한 명소들을 많이 가기 시작하는데, 더 선진국이 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의 지금 변화상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관광을 오다 보니까, 서울에 과연 우리는 이런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글쎄요, 이제 관광이 재개됐을 때 과연 명동을 계속 갈까요? 오히려 성수동을 많이 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일본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도안놀이를 즐긴다고 하죠. 한국에 대한 문화를 즐기는 친구들은 명동 안 간대요. 이제 자기는 성수동 가고 싶대요. 뭐 한국 오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데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아까 그 시누 커피 리조트 갔던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에 갔는데, 루앙프라방이 뭐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디지털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죠. 오히려 굉장히 한적한 여행자들의 도시인데, 여기에 갔을 때 트립 어드바이저를 켰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루앙프라방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나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다른 여행자들은 어디를 가서 어딜 추천하지? 라고 해서 가기 전에, 한국 돌아오기 전에 딱 트립 어드바이저를 켰거든요. 1등 했던 데가 여기예요. 도서관.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도서관 1등 할 리가 없잖아요, 여행자들한테. 저같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들이 여행하다 심심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되게 허름한 건물? 저희 지금 이거 들으시는 이 강당보다도 작아요. 책도 이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책도 제가 읽을 수 없는 라오스 책이야. 다. 여기가 1등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2분이면 다 와요. 2분 보고 들었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았다. 여기 누군가 와가지고 속았네. 야, 너도 한번 당해봐 해서 5점 막 만점 줘가지고 일부러 더 다른 사람들 오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았다고 생각하고 제 아내랑 같이 보고 아내한테 빨리 가자.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도서관 입구에 사서가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이 사서가 영어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를 아주 썩 잘하진 않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책을 하나 사래요. 무슨 책을 사? 봤는데 라오스어로 된 동화책을 팔아요. 이거 사서 뭐예요? 제가 읽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게 외국이니까 괜히 말 안 통해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도서관이니까 입장료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 대신 그리고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만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오스 돈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유, 하나 사주자. 그래서 2,000원 정도를 내주고 그 책을 사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잡아요. 잡더니 또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 책 사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사서 기부하라는 거였대요. 진짜 속았어요. 얘네가 기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 나가면 끝인데. 여기 기부함이 있긴 있어요.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다 왠지 꽂고 나가면 저 나가자마자 이 친구가 다시 빼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 것 같아요. 속았다. 근데 뭐 읽지도 못하는 책이니까 또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냥 당했다 치자. 2,000원 내고 그 책 꽂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2달 뒤에 이 도서관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도서관에 처음에 들어갈 때 아마 사서가 방명록을 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 이메일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얘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속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진이 동봉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진짜 책이 기부됐어요. 저는 딱 한 권만 사가지고 꽂아놓은 건데 그걸 여러 여행자들이 꽂은 거를 가지고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다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저 이거 본 순간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 여행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들 의심했던 거야. 2,000원치밖에 안 사준 거야? 그래도 한 10,000원치는 사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 마지막에 써 있더라고요. 추신, PS, 네가 만약에 고마웠다면, 감동을 받았다면 내가 뭐 하나 링크 시킬게, 들어가 봐. 링크 누르는 순간 뭐 나왔을까요? 트립어드바이저의 루앙프라방 도서관 별점 5개 중에 몇 점 줄래? 그게 딱 나와요. 왜 1등한지 아시겠죠? 정말 똑똑한 거예요. 트립어드바이저를 나는 보고 1등을 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럼 계속 리뷰가 쌓여야 되는데 그 방식을 다른 것도 아니고 방명록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얻어서 이메일을 받았고 거기서 그거를 링크시켜서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추천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저는 좀 따뜻한 사람인데 따뜻하지 않은, 감동을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메일을 누르지도 않거나 그 링크를 누르지도 않아요. 언제나 5점밖에 안 쌓여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점만 쌓이는 이런 체계들에 대한 거를 우리는 굉장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평가 잘 안 해요. 꽤 많은 이런 사이트들이 요새는 네이버로 예약을 받고 예약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기 남겨달라고 그게 다 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리뷰 많이 안 다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리뷰 다는 거는. 근데 그 리뷰를 달게 만드는 원동력은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감동이에요. 내가 이거를 그 하나를 클릭시켜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1, 2분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많이 얘기를 해도 디지털이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니 우리 사이트, 우리 활동들을 트립어드바이저에 등록만 시키고 그 등록시킨 거를 여행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만들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서울에 왔던 2019년 기준으로 한 1,300만에서 1,400만 중에 예를 들어서 1%만 하더라도 13만 명, 14만 명이 되겠죠. 그건 너무 많다. 0.1%만 되더라도 그 정도에도 1,000개 정도의 리뷰만 쌓인다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할 거예요. 아마 트립어드바이저 들어가 보세요. 서울의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 중에 1등 하는 거 리뷰가요 몇백 개밖에 없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시장이라면은 당연히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지만 트립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링크를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여행 상품을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알아야 돼요. 개인정보를 동의할 수 있게 이메일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약을 한 사람들의 이메일은 알아요. 근데 20명이 왔는데 한 명만 리뷰 달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헛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명의 이메일을 다 알 수 있을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그 부분에서 같이 모두가 리뷰를 달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만 갖춰도 우리는 디지털에 대해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주 해녀의 부엌은 제주 저 성산읍 종달리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 업한장, 옛날에 이제 이게 해산물을 거래했던 업한장을 개조해서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그 레스토랑은 바로 해녀분들이 직접 물질을 해서 잡은 뿔소라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 뿔소라를 먹기 전에 바로 해녀, 이제 할머니들이죠, 다. 할머니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연극으로 볼 수 있는 극장식 레스토랑입니다. 해녀들의 이야기와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그렇다고 해서 해녀의 이야기를 되게 어렵거나 재미없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해녀의 역사는 어떻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해녀 할머니한테 사회자가 물어봐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해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물어보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중학교에 가고 싶어. 이래요. 학교도 못 가고, 왜 우리 빠찡코라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학교야, 일해, 남동생 오빠 먹여 살려,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해왔고, 자기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해녀를 했고, 해녀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10몇 분 이렇게 계속 물에 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물에서 죽어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동료가 그렇게 죽어도 자기는 그날만 슬퍼하고 다음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이고 뭐고 간에 해녀라는 말을 못했대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요, 마지막에 나갈 때 다들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왜 부끄럽냐고.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살아왔는데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시대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엔데믹 시대에 한 이런 5곡지 정도, 일상화, 융복합, 온라인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공정여행, 로컬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접목해 보시면은 더 재밌는 이런 여행, 우리 관광 산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